어머니가 전화 와서 그래 이번 주에 뭐 하니? 홍제 아래 두려고 합니다. 좋게 얘기하면 심심한 거고 과하게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애착 인형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면은 새로운 애착 인형을 만들어드리는 솔루션이 뭔 소리지? 최근에 제가 우리 엄마 불쌍해 증후군을 말씀드렸더니 너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뭔 줄 알아요? 우리 아들 너무 불쌍해 증후군도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대체? 장가 보냈더니 너무 아까워. 아, 우리 아들 너무 고생해. 이러면서 관심이 많은 시어머니로 인해서 아내들이 힘든 경우도 많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이 애착이 너무 지나쳐서 결혼 후에도 자신에게 계속 의존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이런 증후군은요, 어머니라면 누구나 당연히 나타날 수 있죠. 해결하는 방법은요, 어머니 유형별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아들 아까워 증후군에서 좀 알아보고요, 건강한 가족관계를 위한 맞춤형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아들 아까워 증후군의 정의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머니가 아들을 과하게 소중하게 여깁니다. 며느리를 자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경쟁자로 인식합니다. 내 아들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잘 키웠어. 아들을 뺏겼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집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혹여라도 며느리가 조금 아들에게 조금 강도 있는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아들이 며느리에게 휘둘리는 것 같이 느껴지면 불만을 표시하죠. 그러면서 고부 갈등이 발생하고 그 고부 갈등은 부부 갈등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아들 아까워 증후군이 왜 발생하는지 대표적인 원인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부장적인 가족 문화와 어머니의 역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는 할머니로부터 아들 하면서 살아온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위한 헌신적인 어머니의 마음이 집착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이런 가정의 특징은요, 아버지가 가정에 소극적이거나 부부 사이에 애정이 별로 없을 때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어머니는 남자인 아들에게 의존도도 높아지고요, 아들을 내가 키운 결실로 여기죠. 그렇게 되면 그 결실을 며느리가 뺏어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게까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나요, 정말? 자, 생각해보세요. 결혼을 시키면 최소한 60대 정도가 되셨을 거예요. 그럼 이 인생에서 유일한 삶의 낙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고마워다? 맞아. 자신의 인생에서 최선을 다한 어떤 결과물이 자신의 눈앞에서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니 그걸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 또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어머니의 감정적 부담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키우면서 나는 너밖에 없다. 나는 너무 외롭다. 아들이 자신을 떠나려는 것을 막습니다. 계속 듣다 보면 아들의 마음속에는 엄마가 자신을 위해서 과하게 희생하면서 살아오고 있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들이 결혼을 했을 때 어머니는 외롭다고 느끼기 때문에 갈수록 더 집착하는 경우가 많죠. 이 아들은 어머니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묶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어머니와 아들의 경계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가족이라며 부모와 자식 간에 각자 독립적인 객체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아들이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독립적인 아들, 며느리로 보지 않고 자신의 객체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아들이 떠나갈까봐 두려운 어머니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라는 심정이 들 수밖에 없죠. 며느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하게 집착하고 과하게 간섭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혼한 아들은 이제 아내랑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의 행동에 조금 반감을 하거나 다른 방향성을 제시하게 되면 어머니는 극단적으로 자신을 밀어내려는 아들에게 과하게 더 집착하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래, 이런 언어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죠. 그럼 아들은 또 죄책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는요, 성인이 되어서도 독립이 안 된 집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부모가 자식을 낳았어요. 10대까지는 그래도 엄마가 가르치는 게 너무 당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20살 이상 성인이 되었을 때도 하나부터 10까지 엄마가 다 컨트롤해주고 가르치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하죠.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어요. 아들이 어디 있는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다 날마다 체크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다고 여기고 버릇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경계가 사라질 수밖에 없고 이 아들이 결혼을 해서 독립을 하려고 하면 너 그 땡땡이 만나가지고 달라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대표적인 3가지를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시어머니 유형별 특징과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크게는 장형, 마음형, 머리형으로 나눌 수 있지만요. 세분화된다면 8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성향하고 비슷한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댓글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첫 번째는 장형인데요. 굉장히 부지런하면서 먹고 사는 게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아이들에게 먹일 때 밖에서 나가서 외식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집에서 알뜰살뜰 자식이 먹고 싶다는 걸 바로바로 해서 먹이면서 살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 얼마나 바빴겠어요. 내가 희생과 수고를 해서 내 자식의 입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좋고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았을 확률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아들 아까워 증후군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애지중지 키워서. 맞아요. 애지중지 키웠거든요. 예를 들어 그 아들 사자를 만들어 놨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귀한 아들. 그쵸. 보상받고 싶은 심리가 있습니다. 성인이 돼서 사자가 됐는데 직장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하며 굉장히 화를 내는 부모님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동안 너를 얼마나 키웠어. 결혼하기 전에 나에게 좀 보상을 하고 결혼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자, 이 장형의 시어머니를 만나면 우리 며느리들은 어떤 타박을 받을 수가 있냐면 이 아들에게 전화해서 야, 땡땡이가 아침밥은 주니? 땡땡이 음식은 좀 하니? 친정엄마한테 좀 뭐 배운 거 있니? 야, 너희들 잘 못하면 그냥 내가 해줄 테니까 얘기해라. 원하지 않아도 반찬을 갖다 준다던가 아내가 차려준 상을 찍어서 보내라는 심한 경우도 있었어요. 가끔 방문을 합니다. 말 안 하고 깨끗하게 해놓고 사는지 잔소리를 하게 되죠. 근데 그 잔소리가 과하게 되면 아들 며느리가 집에 왔어. 근데 아들이 입은 파카가 되게 얇아 보이고 며느리는 되게 두꺼운 파카를 입은 거예요. 그럼 며느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는 되게 따뜻하게 입었네. 얘는 왜 이렇게 얇게 입혀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부모가 자식을 체크하는 거잖아. 근데 며느리가 체크 안 했다고 화내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키웠으니까 네가 잘 키워.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럼 며느리는 여기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대처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화를 내야지. 2가지 방법의 솔루션이 있어요. 첫 번째는 처음부터 이 어머니가 좀 과하다 싶을 때는 이 며느리들이 싸워요. 근데 싸우면 다 같이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좋은 방법은 어머니에게 어머니, 남편이 이거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 이걸 좋아하던데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차라리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요즘 솔직히 시어머니한테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정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어머니가 알려준 레시피보다 우리가 알아본 레시피가 훨씬 더 맛있게 살 수 있거든요. 어머니 음식 맛있어요. 어떻게 하면 건강 음식을 만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좋겠죠. 근데 우리 며느님들은 화가 나기 시작할 거예요.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실은 며느리가 해결해야 될 일이 아니고 이건 남편이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아, 내가 좀 모자란 취급을 받고 있구나. 자신의 옷을 입든 자신이 뭘 먹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아직도 어머니가 통제하고 있다면 이걸 문제로 봐야 되는 것은 며느리가 아니고 남편이 대처를 해야 되겠죠. 엄마, 지금 내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 옷을 아내가 지정해서 입는다는 게 말이 돼?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남편들이 이 포인트에서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자, 2번째는 마음형 시어머니입니다. 마음 둘 곳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남편에게 마음을 두지 못했어. 근데 아들이 태어났어. 아들을 키울 때 내 사랑, 내 이쁜 아들 이러면서 키웠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이들이 자주 하는 언어도 엄마 너무 외로워. 실제 사례로 결혼을 했는데 엄마가 아들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땡땡아, 오늘 몇 시에 퇴근하니? 엄마 너무 외로워. 집에 잠깐 들렸다 가면 안 되니? 이런 시어머니가 사실 존재합니다. 근데 이거 문제예요, 문제 아니에요? 문제죠. 근데 이런 문제를 인지하는 남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익숙해서 문제라고 생각 못 할 것 같아요. 자, 요즘은 그래도 문제라고 좀 인지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는 우리 엄마는 평소에도 항상 외로워하셨고 항상 우울해하셨기 때문에 자식된 도리로 당연히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심각한 경우에는요, 자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다들 놀라시는데 사실입니다. 이거 제가 상담한 사례라니까요. 자, 그럼 아내는 무슨 마음이 들어요? 이상해! 야, 거기서 왜 자고 와? 넌 결혼한 사람이야. 당장 집에 와.
그러면 이 남편들은 내가 무슨 바람을 피웠어, 본가 가서 하룻밤 자고 오겠다는 게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도리어 아내에게 타박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 솔루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아내들은 이 상황에서 분노를 퍼붓죠. 이성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성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이 남편이 어머니와 심리적 분리가 안 돼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고, 남편이 나와 심리적 관계를 훨씬 더 깊게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친절한 언어와 좀 더 따뜻한 언어를 자꾸 제공하시고, 이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더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면서 서서히 분리시키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 어머니에게 얘기를 할 때는 어머니는 참 아들 잘 키우셨어요. 맛있는 것만 먹으면 어머니 사다 주고 싶다고 하는 거 있죠. 야, 어머니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라는 언어들을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아, 우리 아들이 땡땡이랑 살면서도 내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나는 너와 함께 해야 돼. 내 마음을 잊지 마. 이러면서 계속 알르들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머리형입니다. 머리형의 시어머니는 생각이 많잖아요. 두려움이 많아. 자, 생각을 많이 하면 불안함이 높아질까요? 행복감이 높아질까요? 불안. 왜요? 본능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본능. 맞아요. 인간의 뇌는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는 뇌를 갖고 있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미리 일어날 예측 가능한 문제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죠. 좋은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형이 자식을 키울 때는 불안감을 가지고 키웠을 확률이 높아요. 무슨 얘기냐? 아이가 열이 오를 수 있잖아요. 그럼 해열제를 먹이면 돼. 아니면 병원을 가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열이 많이 올라서 떨어지지 않아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키웠을 확률이 높죠. 근데 이들의 헌신은 아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편함을 느꼈을 확률이 높아요. 자, 불안감이 높아지게 되면 사람은 짜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키울 때 짜증을 많이 내고, 아들이 밖에 나가면 어디야? 언제 올 거야? 몇 시까지 들어와. 통제 아래 두려고 합니다. 내가 보는 상황에서 다 알고 있어야지 마음이 편하거든요. 이런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내가 더 이상 집착을 하거나 통제할 게 없어져요. 그러면 삶이 어떨까요? 심심. 좋게 얘기하면 심심한 거고, 과하게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애착 인형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면은 새로운 애착 인형을 만들어드리는 솔루션이 될까요? 아들을 애착 인형 삼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사람이 아닌 다른 걸로 그게 가능할까요? 이 아들 며느리들은 어머니에게 어떤 솔루션을 자꾸 제공을 하냐면, 엄마 동호회 좀 가입해봐, 운동을 좀 해봐, 문화센터에 좀 가봐, 이러면서 다른 사람과 자꾸 관계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관계에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 계속 아들의 주위에 맴도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어머니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결혼을 하기 전부터 이 남편들을 준비를 해와야 돼요. 엄마, 나는 결혼하면 어떻게 살 거야? 엄마도 내가 결혼하면 슬플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해야 돼? 미리 계속 얘기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걸 모르죠, 우리 아들들은. 그래서 결혼을 한 순간부터 아들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머니에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를 드려야 돼요. 땡땡이 만났더니 엄마가 해준 것처럼 밥도 잘 차려주고 뭐 먹어도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 너무 행복한 것 같아. 내 삶이 매우 안전하다는 것을 엄마에게 자꾸 알려주는 게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 했어요? 그 다음번에 2주에 한 번 하고, 그 다음번에는 가끔 한 번씩 제공을 해주면서 한 2, 3년 정도 엄마에게 불안감을 없애주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런데 아들들이 이걸 알아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지만 모른다고 칩시다. 그럼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말을 해야 가정을 잘 편안하게 지킬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어머니가 전화 와서, 그래 이번 주에 뭐 하니? 이 어머니의 뉘앙스에는 너무 많은 게 들어가 있어요. 이번 주에 별일 없으면 우리 같이 만나면 어떠니? 테스트를 하죠.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이 모든 게 들어가 있는 질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별일 없어요. 너 가봐야 알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싫어해요. 우리 어머니는 상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세 설명을 해주는 게 좋아요. 어머니 이번 주에 남편하고요 둘이 어디 여행을 가기로 해서 어디서 놀다가 몇 시 정도에 들어올 것 같아요 라고. 그래 거기 좋겠다. 나도 거기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말려들면 안 돼. 그러시구나.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어머니랑 같이 가도 좋겠네요 라고 해서 심플하게 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오늘은요 우리 아들 아까워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지금 들었지만 답답하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사냐. 어떻게 이걸
해결을 할 수 있나? 이런 고민이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여자라면요, 다 출산을 경험하게 돼 있잖아요. 물론 요즘 아이를 안 낳는 경우들도 있지만 우리가 아들을 낳을 수도 있고 딸을 낳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은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어떻게 독립시키면서 키워야 되는지를 우리도 배우고 학습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부모 세대를 비난하기보다는 우리 세대에서 내가 자식은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시어머니의 어려운 관계에서 해결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고부 갈등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공유 부탁합니다.